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알려드리는 건강 지침서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100번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뭔지,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우리 몸의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좀 긴장감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에게는 여러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기전과 스트레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스트레스는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해로운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의 생활에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업무 효율도 높이고 우리 몸의 활력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질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네. 따로 있는 걸까요? 네,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필수 불가결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한계치 이상의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또는 특정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축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자율신경이라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자율신경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몸에서 하나씩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신기한 증상,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자율신경이 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나누어 보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중심이 되는 세로축을 지나는 신경계로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중추신경에서 나가는 가지를 말초신경이라고 하고 그 말초신경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입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에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교감이 올라갔다, 부교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신경계인데요. 이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 작용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뛰어야 될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온몸에 긴장이 되고 하는 게 관여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을 취할 때 그때 작용하는 게 부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로 비유를 했을 때 교감신경은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브레이크라고 비유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경인 건가요? 네, 자율신경은 눈에 보이는 신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맨눈으로 우리 몸을 쳐다본다고 자율신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초음파라는 특수 장비가 있는데 이 초음파는 대부분 건강검진을 할 때 해보셨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목 쪽이든 등 쪽에서 척추 옆을 보게 되면 자율신경이 보입니다. 이 아래 왼쪽 그림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위치를 모형도로 표시한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교감신경을 실제 초음파로 확인한 모양입니다. 네. 몸 안의 각 기능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군요. 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실조증이라는 것은 조화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의 두 부류인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성별 상관없이 다 잘 생기나요? 아니면 특별히 좀 잘 생기는 성별이 있을까요? 실제 외래에서 보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상에서도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이 호발이 조금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흔한 원인이 급격한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건데 네. 보통 여성들이 감성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대표적인 스트레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스트레스로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과로와 축적된 피로 그리고 수면 장애 같은 게 그 원인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 중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등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심각한 정도로 몰아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자율신경은 밸런스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전신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몸과 머리가 늘 무겁고 뒷목이 당겨서 어깨도 늘 뻐근하고 몸이 항상 피로합니다. 또 식습관과 상관없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되며 음식을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장 운동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사도 자주 하고 변비도 자주 생기고 게다가 손발도 차갑고 불안하고 초조함도 생기고 체온 조절 장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증상이 가장 좀 흔하고 또 심하게 나타날까요? 그 자율신경 문제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가슴 두근거림과 위장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위장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고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나 장 무력증과 같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고 장 운동이 안 되는 등의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복통, 변비,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도 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문제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려주신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뭐 겪어봤거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증상들, 그러니까 흔하게들 겪을 수 있는 증상이 아닌가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신경 쓰고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불면증도 흔히들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와 좀 구분할 수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만의 어떤 자가진단법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가장 흔한 증상인 위장관 증상을 위주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위장이 안 좋은 경우랑 또는 실제로 우리가 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거가 있을 때의 위장 증상이랑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자율신경이란 거는 이 구조적으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척추 앞을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척추 마디마디마다 있는 자율신경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목에 있는 경추뼈 앞에 있는 경추 부위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면, 안면 홍조 등의 머리와 안면의 문제와 연관이 있고요. 상부 흉추에 있는 즉 우리 그 날개뼈 사이에 있는 부위에 있는 자율신경은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불안정 이런 증상과 관련이 있어서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흉추 중에 아래쪽 흉추 5번부터 8번 정도 사이에 있는 흉추뼈 앞에 있는 자율신경은 위장관 운동과 비뇨 생식계의 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율신경계에 의한 위장관 문제는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면 우리가 위나 장이 안 좋거나 설사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내과를 가서 내시경이나 CT 등의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상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혈액검사에도 이상은 없고 대부분의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위장관 장애가 심하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위장관 증상 말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같이 잘 옵니다. 예를 들어 위장관 증상도 있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차거나 이렇게 자율신경에 의한 증상들은 특정 증상 하나만 나타난다기보다는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교차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을 상당히 힘들고 괴롭게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자율신경 실조증 사실 치료가 늦어지면 다른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을까요? 평소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졌던 분들이 갱년기가 돼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도 아닌데 자율신경계 실조증 증상만으로도 그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상들이 30대 또는 60, 70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빨리 잘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네, 일반적으로는 치료 시기가 많이들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을 찾아서 약물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물이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신경 기능을 억누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진 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직은 없고요. 흥분된 신경의 기능을 깔아앉히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주지 않고 증상만 개선을 시키는 또는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신경 밸런스를 더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고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 자체가 이런 약들이 독성도 되게 심해서 약으로 인해서 위장관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증상들이 자꾸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질병의 발생 기전과 진행 양상 자체가 현대의학으로 검사나 진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치료가 쉽지 않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병원은 가서 정확히 진단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외래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증상들 설명드리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네.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치료 방법들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병원을 찾았다면 어떻게 진단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네. 방법으로 진단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게 되고 네.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각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도 하고 CT 검사,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정말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검사를 해도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에 있는 수련 과정에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과나 신경과, 정신과에서 자율신경 관련 증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정형화된 처방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물 처방을 하게 되는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진단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증상을 이제 진단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뭘까요? 네,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증상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각 자율신경 분절들의 기능이 무엇이고 임상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의료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사의 판단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현대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훌륭한 의료기기, 진단기기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만큼 사실 자율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진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 쪽의 치료도 진단 못지않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그런 질환입니다. 이 자율신경의 진단과 치료는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치료의 결과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환자의 증상 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흔하지만 난해한 영역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자율신경은 각각의 위치마다 특징적으로 조절하는 인체 및 장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증상 발현 양상이나 패턴을 바탕으로 거꾸로 문제가 될 만한 자율신경을 찾아가면서 치료해 보는 것이 치료 방법 중에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병명도 좀 생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증상도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진료과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진료과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이 대학병원에 수많은 전문 과목이 있지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이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 과목의 교집합 부분에 있는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네. 근데 교집합에 있다 보니 서로 생소하기도 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과로 가서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해답도 명확한 게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증상에 따라 좀 진료과를 찾아서 많이들 대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방적인 치료가 아니라 한방 의학을 통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많이 방문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실제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인체 밸런스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방의학에서 명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한의학의 도움을 받게 되고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의학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방적 도움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 치료법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적용해 네. 볼 수 있을까요? 그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초음파나 C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장치를 사용해서 이 자율신경이 지나는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요. 이 증상에 맞는 자율신경의 위치에 주사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주사 치료를 하는 부위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상교감신경절 차단술이라고 해서 목 쪽도 있고요. 하교감신경절 차단술, 하교감신경절 차단술을 우리가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교감신경절이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성상신경이라고 하고요. 네네. 자율신경은 척추뼈의 앞쪽 라인을 따라 쭉 지나기 때문에 이 목 말고 등 부위도 이 척추와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급성으로 위장 장애가 발생하고 장이 굳어버려서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분도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의외의 결과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만성적인 위장관 장애나 소화불량,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그다음 불안장애 이런 증상들도 만성적인 증상들도 서서히 개선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를 좀 잡아야 할까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면역 능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났다.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한 달 내외 정도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나빠질 때는 금방 나빠질 수 있지만 회복이 될 때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만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년, 5년, 10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서서히 치료를 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시점은 한 달 전으로 변화를 느끼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치료가 된다고 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본인이 고생하던 증상의 불편감을 100이라고 쳤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기존 증상의 한 20-30% 정도 남게 되는 정도의 치료가 10명 중에 한 6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제 꾸준히 잘 치료를 받으면 완치라는 개념은 있는 걸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완치라는 개념은 조금 희박할 것 같고요. 이 신경계를 새로운 신경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무너진 자율신경 밸런스를 균형 잡히게 맞추어줘서 자율신경이 앞서 말씀드린 시소처럼 서로 교감, 부교감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 몸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완치보다는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단도 치료도 어려운 자율신경 실조증 걸리지 않고 좀 평상시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뭐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자율신경 장애는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치료도 힘들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하기 힘든 너무나 평범한 진리,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고 과로하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이런 걸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장이 뛰고 호흡기로 숨을 쉬고 또 생식 기능이 발휘되고 소화기관이 움직이는 이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자율신경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평상시에 건강 체크 잘 하시고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잘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민철 원장님 고맙습니다.